일본의 위상이 떨어져가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영토 문제로 웃을 날이 없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독도처럼 쿠릴 열도가 일본 소유라는 장난을 쳤는데 도통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들켜버린 이후 러시아가 보이콧까지 운운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체면을 구겼던 것이죠. 스페인에 이어 헝가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된 옛 지도를 보여주지를 않나 예전처럼 근실이 편들고 나서던 무리들 하나 없고 떡하니 점유한 푸틴은 물러설김이 없이 군사훈련을 해보이며 서슬이 펄었습니다. 일본은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한다며 이간질을 첨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현재 북방 영토로 부르는 쿠릴 4개 섬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강화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 넘어간 땅입니다.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된 땅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956년 소련과 일본은 쿠릴 열도의 2섬을 양도하고 양국 간의 관계 회복을 제안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소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후르시초프가 일본에게 쿠릴 군도의 4개 섬 중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넘겨주고 대신 소련은 이투룹과 쿠나시르를 소련령으로 하되 일본이 중립국가의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이 제안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오키나와와 류큐 열도를 뱉어내라고 제지하고 나서 실패했고 1990년대 미하일 고르바초프 역시 쿠릴 열도의 양도 또는 매매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상을 타진했지만 또 실패했죠. 그러나 현재 전함과 잠수함이 방해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러시아 내륙 바다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이상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기지로 이용될 수 있는 이곳은 수은, 비철 금속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물론이고 금의 총 매장량이 1,800톤, 은 9,000톤, 티타늄 41,000만 톤, 그리고 철이 약 2억 6천만 톤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한치의 양보도 허락되지 않고 있죠. 러시아에서 이 쿠릴 열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듯 미국 역시 중요성이 부각되자 일본 소유 아니냐며 말을 보태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자체 문서를 통해 남쿠릴 열도 4개 섬에서 태어난 러시아인들을 일본 국적자로 간주하는 사실을 들며 이는 남쿠릴 열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 아니냐며 슬쩍 일본 편을 들자 러시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미 국무부가 2차 대전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의 실지 회복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골머리를 썩던 푸틴이 생각한 게 바로 한국입니다. 사할린에는 많은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1860년 제정 러시아가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을 때 1864년 함경도 지방 무산에 최운보와 경흥의 양흥범이 이끄는 14가구 65명의 조선인들이 최초로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령 나무수리스크 지역에 거주를 목적으로 촌락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연해주 지역 이주가 꾸준히 증가했고 러일 전쟁 직후에 극동 지역에는 약 3만 명이 거주했습니다. 1941년 독일과의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은 참전과 후방 지원으로 승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스파이, 적성민족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고려인들은 원칙적으로는 현역 군입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성을 바꾸거나 문서 위조를 하는 등 편법으로 입대하여 싸우러 나갔고 여성들도 의사, 간호사, 문화활동가, 노동자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참전을 못하는 고려인들은 후방 지원에 적극적으로 응해 카자흐스탄에서는 3일 만에 35만 루블 이상의 현금과 10만 5천 루블 상당의 채권이 기부됐고 쌀 약 98톤과 18,000가지의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1,000명 이상의 고려인이 1941년에서 1945년 대조국 수호전쟁 용감한 노동 메달을 받았는데요. 당시는 일제에 의해 징용으로 끌려온 한국인을 돕기 위해 열심히 소련을 지원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적극적으로 소련 사회에 적응한 고려인들은 스탈린 사후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소련 국민으로 녹아들면서도 그 정체성을 유지했고 오늘날 탁월한 농업기술과 시스템으로 러시아 곳곳을 누비며 인정받는 집단이 되었죠. 사할린은 역사적으로 우리 동포들의 한이 맺힌 곳으로
일제강점기의 사할린 탄광 채굴과 군수 공장을 위한 노동력으로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하고는 그대로 남기고 간 것입니다. 러시아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743달러인데 고려인이 터를 잡은 사할린의 1인당 GDP는 28,500달러로 대한민국 1인당 GDP 29,744달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연 한국인은 어딜 가든 티가 나는구나 싶은 모습으로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수년째 집적거리던 일본이 미국까지 끌어들이자 사할린주 쿠릴 열도 개발 사업에 세금 면제 혜택을 제안하며 한국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체큰코프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쿠릴 열도에 조성될 예정인 사업 투자자를 위해 특혜를 제공한다며 이익 부가가치, 재산, 토지, 교통 등에 대한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세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특별 혜택을 제안한 건 쿠릴 열도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이 제시한 대규모 경제협력 카드는 번번이 팽하던 러시아는 독도로 자신들과 같이 일본에게 멱살 잡히는 한국 손을 잡은 것인데요. 일본의 다른 영유권 분쟁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 독도영 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쿠릴 열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일본의 독도 야욕에 맞서 자료 확보차 방문한 독도 특위 의원은 러시아 비자를 받고 당당하게 쿠릴 열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는 당국의 협조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고 한국은 쿠릴 열도가 당연히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러시아는 일본 그리고 미국의 반대에도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을 참여시켜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진작부터 끈 떨어진 무능하고 욕심 많은 지능의 일본보다 부상하는 태양 한국의 동반자가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러시아는 한국 기업 12곳의 수뇌부들과 함께 극동 북극 지역의 액화 천연가스 수소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사할린 수소 클러스트 구축을 중점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대륙동에는 원유 3억 9,400만 톤, 천연가스 1.19조 세제곱미터가 매장돼 있고 일본은 이를 같이 개발하자고 진작부터 제안해왔습니다. 푸틴은 그동안 할 듯 말 듯 썩소를 보이며 제안은 듣되 손을 내밀지는 않았죠. 그리고 바로 이중차대한 사업에 한국이 걷는 길에 레드카펫 깔아줄 테니 들어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이 중간에 끼면 미국의 간섭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큰 이점일 것입니다. 미국의 견제가 뒤통수 전문 일본의 편이어서가 아닌 자신들에 대한 견제임을 아는 러시아는 배신 변절과는 거리가 먼 한국이 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1998년 모라토니움 선언을 한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상황에 차라리 한국이 쿠릴 열도를 가져가 주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이 경영차관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숨통을 틔운 이후로 더욱 눈빛이 곱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러시아가 쿠릴 열도 개발 사업을 벌였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것이 한국이었죠. 고려인이 터를 닦은 사할린의 도로를 아스팔트화 사업으로 열도 개발의 포문을 열었을 때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었고 한국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북극 항로의 거점 확보에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서로 윈윈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장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극동 지역은 미래 탈탄소 경제를 위한 한국의 발판이 됩니다. 양국의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국내 기업들 역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청정 수소, 청정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S-오일, 남해화학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소를 육성 중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수소 분야에 약 4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수소 60만 톤 생산을 목표로 삼고 효성중공업은 린데그룹과 합작해 울산 용현공장 내 부지에 연산 1만 3천 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도 착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판매하든 안 하든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런 움직임에 일본은 저자세로 자신들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에게 쿠릴 열도를 팔까 고민이라는 소리에 일단 쿠나시르 섬과 이투르프 섬의 영유권 주장을 접을 것이니 자신들과 사업 구상을 하자고 타진한 것이죠. 예전처럼 생떼가 더 이상 통하지도 않는 데다 어부지리로 한국이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에 일본은 죽을 맛입니다. 최빙선까지 섭렵하며 조선업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이 북극 항로까지 개척하게 되면 일본의 현 정치 세력은 기반을 잃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러시아도 금싸라기 러시아의 미래를 줄 쿠릴 열도를 한국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에 준하는 모든 기득권을 우선 한국에게 열겠다는 의미일 터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카레이스키들이 털을 닦아온 곳이니만큼 쿠릴 열도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긴 시간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온 모습에 확신을 얻은 러시아가 한국에게 신뢰를 보내며 일본 때리기 하며 눈빛 교환하는 것이겠죠. 한국과 러시아 모쪼록 서로 배신하는 일 없이 잘 협력해 윈윈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